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작성자는 아내가 직장 상사인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아내인 A씨는 이 글이 올라오기 전에 경찰서에 복지센터 대표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수사 중에 복지센터 대표 B씨는 A씨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본인들 사이에 어떤 연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카톡에는 A씨와 B씨가 실제로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제출한 카톡 증거는 조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외에 B씨가 자동 녹음한 A씨와의 통화 녹음에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그런 강제성을 증명할 만한 증거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무혐의로 처분이 났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건지 아니면 폭행이나 협박, 위력 등으로 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던 성폭행인지 분별할 수 있는 증거가 따로 있을까요? 이 사건처럼 카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통화 녹음에서 이제 제일 많이 그걸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간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강간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리고 후에 서로 했던 대화 내용, 그게 제일 강제성을 증명할 만한 정황 증거가 될 거고, 현장에서의 녹음은 잘 없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이 제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 카톡 대화 내용에 뭐 자기야라고 하든지 뭐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든지 그리고 뭐 I love you라고 하든지 이런 연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었고, 만약에 이 여자분이 강제로 당했다면 이런 내용을 보내기는 어려웠었겠죠. 물론 이제 상사이기 때문에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을 하려면은 또 그걸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두 사람은 연인 관계에 있었고 어떤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겠죠. 또 뭐 협박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한테 너와 내가 이렇게 성관계 한 거를 너네 남편한테 알리겠다 라는 그런 카톡 대화 내용이 있으면은 협박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설명과 무고죄 처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인 거죠. 성폭행 관련 무고죄나 다른 거에서도 많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했던 사례 중에서는 일단은 남자분이 여자분에 대해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분은 남자분을 유사강간 행위로 고소를 했고, 남자분은 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나를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무고로 여자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고소한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고, 남자분이 여자에 대해서 한 그 무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거죠. 여자분이 그래서 남자분이 나를 무고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는 남자분은 그 무고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이런 성범죄에서 특히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성범죄 자체가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뭐든지 다 무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판단의 문제가 될 때에는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무고죄가 모든 사건에 사실 적용되지 않나요? 모든 다 범죄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무고죄는 폭행이나 상해와 같이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고 국가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그러니까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전혀 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법을 이용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해자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무고죄는 상해나 폭행과 같이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엄벌을 하고 있고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